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일요일, 전 라이딩을 하고 와서 늦게 이렇게 영상, 좀 전에 라이딩 영상 올렸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거 좀 정리 좀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 관련된 거, 오늘 뉴스 캡처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몇 개나 올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좀 밀린 숙제하듯이 올립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이겁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지금 거래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늘어나는 다주택자 매물. 네, 지금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낮춘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일반적인 뉴스가 좀 다르죠? 지금 뉴스가 막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 올리고 막 난리 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호가를 낮춘 매물이 막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뭔 내용인가? 한번 뉴스를 너무 편향되게 보지 마시고, 지금 기사들이 막 혼재돼 있어요. 그럼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랑 같이 뉴스랑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할 뉴스는 이렇게 뉴스와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고요. RGB로 꺼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습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볼게요. 자,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아시아경제에서 대선 기대감에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당선인 그 기대감에도 서울 아파트 10채 중 7채 하락 거래됐다. 이게 김혜재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들어서 하락한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도 계속해서 방송해드리고 있죠. 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시장이 엄청 뜨거운 불장으로 돌아서는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 실계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거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호가는 올리지. 호가는 왜? 기대감 때문에. 근데 그 기대감이 실거래가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다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돼 있어. 저는 그게 4월달, 5월달에 그런 실망 매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그리고 나서, 그럼 6월달, 7월달부터 오를 거냐? 아니다. 저는 계속 떨어진다고 봐요. 자, 뉴스를 볼게요. 자, 지금 거래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늘어나는 매물. 왜냐면, 기사 내용을 먼저 볼게요. 매물이, 현장에선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매물이 늘어나고 있대잖아요. 근데 자꾸 기레기들은 뇌피셜로 사는 거야. 제 머릿속으로 해갖고 막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가 뭐 15억이 뜨고, 웃기는 얘기라니까. 그거 몇몇 단지에서는 그럴 수 있지, 강남에서. 근데 그게 무슨 서울 아파트 전체인 양. 실제로는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아직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유예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지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으니까 한두 달 사이에 물량이 많이 나올 거란 이 얘기예요. 일선 거래에선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소 떨어진 매물이 늘고 있음이 감지됩니다. 자, 보세요. 성북구 매도 물건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관악구 매물이 있습니다. 1억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듣는 거랑 좀 다르죠? 현장 목소리랑. 뉴스에서 나온 거는요, 기자들이 현장 방문도 안 해보고 몇 군데, 강남에 전화 몇 군데 돌려보고 거기서 조인중개사가 얘기하는 거, 우리 동네 막 20억 떴어요, 15억 떴어요, 매물 다 걷어들이고 있어요. 강남 몇 군데에서 그런 걸 가지고 서울 아파트 전체인 양. 근데 성북구는 매도 물건이 계속 쌓이고 있대잖아요. 그 다음에 관악구에서도 1억 정도 떨어진 매물들이 쌓이고 있대잖아요. 누구 말이 진짜야? 근데 인수위에서는 이번 달에 대통령 이게 시행령만 바꾸면 되니까 발표해라. 그런데 문정부에서는 철학이 안 맞죠. 왜냐면 그동안 막았는데 그거 한 달 정도 늦으면 어떻다고 그걸 갖다가 그거를 시행령을 바꾸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퇴임을 하냐고.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에서는 어떻게든지 표를 준 강남 다주택자 투기 세력들한테 뭔가 어필을 해야 되니까, 우린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 지금 니들이 못 판 거는 문재인 때문이지 윤석열 때문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를 하려고 안 해줄 게 뻔한데도 좀 약간 강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어차피 한 달만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하면 되는데, 그거를 퇴임하기 직전 한 달 남겨놓고 막 관리하라고. 그동안 4년 11개월을 뒤집으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은, 대선 전에 그랬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그런데 이미 대선판은 다 끝났는데 무슨 표를 얻을 일이 있어요? 뭐가 할 수 있어? 그 한 달을 먼저 해준다?
그럼 누가 이득인 거야? 그러면 그게 어쨌든 기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데 뭐 좀부터 기다려야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더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질질 끌다가 그러면 일주일 놔두고서 바꿔요? 지금 오늘로써 딱 한 달 남았죠. 근데 이게 뭐 회의하고 토론하고 막 이게 누구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가능성이 좀 희박한 거 아닌가. 모르죠. 뭐 한 보름 당겨놓고 해줄 수도 있지. 근데 보름 일찍 해주나 보름 늦게 하나, 그 팔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 5월 11일 이후에 팔아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지금 계약서 써놓고 잔금을 그때 치르면 된다고 여기 뉴스에 보지네요. 다만 잔금일이 통상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상 뒤인 만큼 지금 당장 계약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왜? 지금 계약해놓고 잔금을 5월 15일 날 치르면 되잖아. 5월 20일 날 치러도 되고. 그쵸? 그럼 6월 1일 양도세 종부세 기산일 그 이전에 다 해결되면 서로 깨끗한 거 아니에요? 박원갑 그 KB 부동산 수석 연구위원, 오늘 제가 갔다 온 데가 수석대교 지나왔는데 거기 남양주에 수석 교차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수석대교가 생길 거야. 근데 미사 쪽으로 이게 연결될 건데 한강에 다리가 생길 텐데 미사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야. 우리 미사 쪽 미사 신도시 교통 막힌다고. 근데 그 남양주 쪽 이쪽이 진짜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 아침에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강남 가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전부 암사대교까지 와서 막 막히고 뭐 올림픽에 와서 막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수석대교 딱 지나면 되는데 뭐 하다 그랬지? 수석 전문용 수석대교 돌대가리. 네. 근데 늦어도 다음 달 11일부터 이거 대통령 취임일 다음 날이죠. 취임하자마자 첫 시행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야, 어떻게 대통령 되고 나서 첫 그 행정 이게 시행령 바꾸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지시하면 기재부가 뭐 시행령을 바꾸면 되니까. 야, 어떻게 첫 그게 투기 세력들한테 퇴로를 열어주는 거냐. 참.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라고 해서 저 분명히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가 부동산 안정시키고 그동안 8년 9년 동안 올랐던 부동산을 정상화시키라고 해준 거예요. 투기 세력 퇴로를 열어줘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나서 나중에 박승 총재 말처럼 30년 빠질지, 미래세처럼 20년 빠질지, 엘리엇처럼 8년 빠질지, 그 8년 동안 하락하는 꼭지에 일반인들 실수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뭐 퇴로를 열어주고 튈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가 안 가면 내년도 안 와 진짜. 아우. 그 다음에 KBS 기사에도 뭐 똑같이 나왔어요. 벌써부터 매물 증가 나오죠? 그쵸? 아까는 연합뉴스 늘어나는 매물, KBS에서도 매물 증가. 자, 그럼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가 요 까만 게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7월 이럴 때 5월 이럴 때는 4,800, 4,700 이것도 준 거야. 근데 계속해서 월이 갈수록 계속해서 거래가 줄어. 이게 시뮬레이션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2월 달은 804건으로 이제 끝났어. 근데 3월 달은 현재 935건으로 그 시뮬레이션 하면 1,300건이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12, 1, 2까지 연속적으로 3개월 동안 사상 최저 거래량을 계속 갱신했어.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월 달은 거래가 이제 많이 늘어요. 생각해 보세요. 800건에서 1,300건이면 500건 느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한 60% 느는 거 아니에요? 거래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라고. 물론 여기에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던 매입 임대주택이 한 100건 정도가 껴있어 갖고 좀 과대 계상된 건 있지만 어쨌든 거래가 늘긴 늘어. 그리고 일단 영업일수가 2월 달보다 3일이 늘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거래 건수가 더 많지. 집계하는 거래 건수가 어쨌든 적었지만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준 거 한 2년 동안 이렇게 거래가 줄었어요. 거래 대금이 준 거고 거래 건수도 줄었어요. 유일하게 는 거는 전세 거래 건수가 늘었어요. 이 전세 거래 건수 는 거는 아파트 상투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부담 때문에 매매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위험하다, 사지 말자, 또는 대출도 그만큼 줄어. 그러니까 한 2, 3억이 또 모자러. 거기다가 또 만약에 된다 치더라도 금리가 계속 올라. 지금까지도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우리 2년만 전세 더 살고 그 다음 2년 있다가 뭐 사든지 합시다. 나는
그 매수 포기자들 때문에 전세 수요가 더 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추리는 그래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거래가는 이미 15억 이상 뭐 9억 이하 다 빠지고 있어요. 실거래가가 지금 5개월째 하락하고 있다고 작년 10월 달에 상승 쳤어요. 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가도 그랬어요. 자, 볼까요? 일단 KB부동산원에서는요, 최근에 이거 지난주 주간 데이터거든요. 강남 3구랑 용산구는 플러스야. 나머지는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도 좀 줄었어. 어쨌든 서울이 보합이야, 보합. 11주 만에 보합이래. 그리고 강남 3구는 올랐어요. 근데 누적을 해보면요, 아직도 마이너스야. 요게 지금 누적적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누적적으로 강남, 송파, 서초는 지금 그 전고점은 거의 다 왔는데, 강남, 송파, 용산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인가 플러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는 아직은 살짝 마이너스예요. 아직 전고점 못 넘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무슨 성북구나 은평구나 요런 서대문구나 이런 데는 지금 하락폭이 꽤 돼 있어요. 그리고 하락폭이 안 줄어. 얘네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 자, 이거는 호가 중심이죠. 호가. 호가는 얼마든지 집주인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물량이,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시험을 5과목 봤는데 점수가 높은 거 낮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한테 갖다 줄 때 밑에 있는 거 2개를 딱 빼버리고 엄마한테 3과목의 평균값만 갖다 준 거야. 5과목을 평균 내면 점수가 낮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아이폰 안 사줘, 엄마가. 근데 3과목만 딱 가갖고 엄마 이거 3과목 평균가 이만 해가지고 평균이 얼마야? 그러니까 엄마 볼 때는 올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밑에 거 2개를 그런 걸 우리가 밑장 빼기라고 그러는데, 밑장 빼기. 지금 네이버 호가에 물건들이 엄청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싸게 내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조금은 여유가 있어. 한두 달 늦게 팔아도 돼.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값 그 부양책을 해준대. 폭등시켜준대. 그러니까 내가 굳이 싸게 팔 필요 없이 취임한 이후에 팔면은 5천이든 몇 천이든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지 하고서 물건을 취소를 했어요. 즉 밑에 있던 호가 매물을 걷어들인 거야. 아니면 올리거나. 그런 걸 우리가 밑장 빼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값이 올라가죠. 네이버 평균값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은 어떻게 얘기냐면요, 호가가 뭐 15억이 올랐다느니, 매수 문의가 폭등한다느니. 아니 지금 아까 봤잖아요. 성북구 이런데 지금 1억 이상 하락한 게 매물이 막 쌓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 기자가 아니 마케팅 회사나 건설사나 투기 유튜버들이나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들은 공정성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기자는 우리가 신문을 읽고 언론을 보는 이유는 객관성 때문이잖아요. 객관성 때문에.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판단은 그 각자 몫이야. 뭐, 이러니까 올라가겠구나. 이러니까 떨어지겠구나. 근데 왜 언론이 객관성을 버리고 폭등한다고 자꾸 부추기고 아파트값 지금 사라고, 너 지금 안 사면 벼락 그지 된다고 자꾸 그런 걸 언론을 기사를 쓰냐고. 왜곡된 기사를 쓰냐고.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자극하는 기사를 쓰냐고. 아니 마케팅 회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월급 받고 자기네 물건 팔지. 근데 신문 기자잖아, 기자. 어우 진짜 딱 봐. 자, 계속 실거래가를 볼게요. 지금까지는 요거는 호가예요, 호가. 자, 제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방송하는 실거래가, 매일 아침 저보다 빠른 실거래가 업데이트가 없어요. 국토부는 한 달 반 늦어. 근데 국토부가 정확하긴 하지. 왜? 국토부는 전수조사거든. 계약서 전수조사야. 엘리엇은 시가총액 400개 안에 있는 아파트만 하기 때문에 약간 덜 똘똘한 아파트는 취합을 안 하잖아요. 제가 하는 건 되게 똘똘한 아파트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국토부가 하락할 때 더 하락하고요, 상승할 땐 덜 상승해요. 왜? 저는 똘똘한 놈들 막 3,000세대 5,000세대 이런 것만 취합해 갖고 하잖아. 각 동네마다 대장주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래도 노도강 같은 경우는 엄청 오른 상태에서 9월 달에 상투 치고 지금 5개월째 하락하고 있어. 그 다음에 금강구도 마찬가지야. 성북구도 최근에 급하게 빠져. 다만 강남구는 최근 2년 동안 덜 오른 다음에 꺾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올랐어. 12월까지 올랐어. 노동한 금강구는 9월달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댓글에다가 왜 강남구가 안 올랐다고 그러냐고. 아니 안 올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9년 동안을 보면요, 초기에는 강남 3구가 다 주도를 했지. 근데 마지막 한 2, 3년은 노도강 금강구가 주도했다니까. 이거 보세요. 12.16 대책 이후에요, 15억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강남 3구가 거래가 끊겼어. 그러면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어. 근데 9억 이하는 대출이 됐죠. 그리고 6억 이하였어.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에는요 대부분 노도강이 6억 이하였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올랐다고. 12.16 대책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 어차피 얘네는 대출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대출이 됐으니까 막 폭발적으로 올랐지. 그러니까 강남 3구가 못 올랐다니까. 이게 안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 강남 3구 40억짜리가 그러니까 30억짜리가 40억 됐다니까. 그러니까 10억 올랐어. 그런데 3억짜리가 6억 된 거는 3억밖에 안 올랐냐? 여러분들 30억짜리가 40억 됐으면 10억 올랐죠. 근데 3억짜리가 6억 됐으면 3억밖에 안 올랐어. 그럼 여러분들 10억 오른 게 많이 오른 거예요? 3억 오른 게 많이 오른 거예요? 어우 진짜 똘대가리 같은 댓글 단 사람도 있었고 막 나한테 비난을 했다니까 막. 그걸로 갖다 장문에서 글을 써놨어. 아 이분은 내 말을 갖기 못하는 거야. 그냥 차단. 다시는 그런 댓글 쓰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댓글을 지우면 안 되고요. 아이디를 차단을 해야 돼. 그리고 막 정치적인 거 막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차단이야. 그냥 처단이 아니고 차단이. 영장 3개월 보낼까 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강남 3구가 안 올랐다는 게 아니라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이거 꼴등이라니까. 꼴등. 노도강이 하락한 이후에도 51% 올랐어요. 물가를 감안한 거야 이것도. 근데 강남 3구는 15%밖에 못 올랐다니까. 서초구 20%, 송파구 20%야. 반 3분의 1도 안 됐다니까. 이 고점에서는요 훨씬 차이가 더 컸어. 최근에 노도강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 아니 3억짜리가 6억 된 게 100% 오른 거고 30억짜리가 40억 된 거는 30%밖에 못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강남 3구가 못 올랐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압구정이 뭐 60억짜리가 80억 됐다고 그러면서 막 왜 안 오른 거냐고 막. 아유 진짜 구독자 중에서도 양질의 구독자도 있는 반면에 진짜 저기 아포유한테 가서나 들을 만한 그런 또 아니다 아이포유 취소 또 거기 또 댓글 또 막 들어온다. 쇼킹 부동산. 쇼킹 부동산은 댓글을 못 달게 하니까 괜찮아. 쇼킹 부동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자 실거래가는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어저께 아침에도 제가 방송했죠. 실거래가가 0.06% 빠졌다고. 왜?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한 게 있는데 상승할 때는요 조금 상승하고요 하락한 거는 푹 하락하더라니까. 희한해 요즘에. 이게 저는 5월까지도 지속될 거라고 해요. 그 대신 일단 이게 윤석열 기대감에 의한 그 상승 효과와 다주택자 양도세 매물을 미리 내놓는 거에 대한 매물 쌓이고 있는 거에 대한 나쁜 영향, 그 두 가지가 충돌해서 지금 약간 혼조 국면이에요. 제 데이터도 약간 주춤하는 데이터야. 그동안은 막 하락했거든. 근데 지금은 약간 주춤해요. 한번 봅시다. 지금 2월 달도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 끝났어. 얘는 이제 이번 달 끝났고 이제 3월 달에 한참 진행 중인데 물가를 감안 안 해도 하락한 게 많이 나오고 상승한 것 조금 상승한 것도 한 몇 개, 한 4-5개 돼요. 이거는 뭐 동시에 하는 거고. 자, 이건 제 데이터 방금 전에 본 거는 제가 취합하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400개 아파트고요. 이거는 전수조사한 건데 국토부가 발표한 게 작년 10월 달에 전국이 다 빠졌다고. 10월 달 상투치고 9개 도를 봐도 상투치고 다 빠졌는데 충청북도 같이 약간 옆으로 기는데 강원도 같이 조금 오르는데 근데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작어. 주로 많이 빠지는 데가 경기도 제일 많이 빠지죠. 그 다음에 서울도 많이 빠지죠.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빠진다고. 그 다음에 7개 광역시를 봅시다. 아까는 9개 도였고요. 광역시를 봐도 세종처럼 1년 내내 빠지는 아파트는 제외하더라도 아니면 대구처럼 7월 달에 상투치고 진작부터 빠지는 데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대부분 10월 달에 상투치고 대전, 서울, 광주 광주도 이제까지 광주가 제일 늦게까지 올랐구나. 부산도 빠지고 특히 울산이 급하게 빠져요. 이거 2월까지 데이터 반영한 거예요. 특히 서울 5개 권역 보면요. 최근 1월 달도 하락했지만 2월 달에 급락을 했다고. 제 데이터 봤죠? 요걸 반영한 게 요거야, 요거 2월 달에 하락한 거. 이건 확정됐어요. 3월 달 건 아직 진행 중이에요. 자, 그다음 서울 5개 권역을 봐도 빨간 게 명목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지수예요. 전 여기다가 물가를 반영한 실질지수를 약간 가감을 하거든요. 변곡점 때문에. 근데 살짝 더 빠지죠. 근데 방향성은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좀 덜 하락했냐 덜 하락했냐 뿐이지. 지금 이러는 와중에 얘가 만약에 동남권이나 동부권이 돌았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돌았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요 정도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빠지는 데니까 이게 91년 상투 때도 그랬고요. 2007년 상투 때도 이랬다니까. 잠깐 반등할 수 있어. 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왜 내가 지금 4개월, 5개월 빠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싸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 매물 걷어들이는 거. 그런 효과가 지금 서로 상충이 되고 있다니까. 자, 과거에 실거래가가 이렇게 빠지고 부동산원이나 KB에서 그 호가 중심의 시세가 빠질 때까지는 한 3개월이 걸렸어요. 바닥에서는 8, 9개월이 걸렸죠. 실거래가가 바닥치고 8개월, 9개월째 올랐는데 그때서야 하락하다가 돌아섰다고 나온다고. 이걸 보면 늦잖아요. 아우, 총각 왜 이제 왔어? 벌써 8개월 전에 바닥 쳤다니까. 이때 율무차서 와서 막 쉬고 집도 사고 그러지. 이 인간이 자전거만 탄다고 무슨 두물머리 어쩌고 저쩌고 해장국이나 먹고 대낮에 막걸리나 마시고. 근데 그 막걸리 지평 막걸리 괜찮지? 어우, 나도 지평 막걸리 엄청 좋아해. 우리 영감이 이랑 먹는 것보다는 우리 총각이랑 먹는 게 나. 일로 옆에 앉아봐봐. 일로 와봐. 아이고, 허벅지 오늘 자전거 타느라고 힘들었죠? 아유, 일로 와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총각 행세를 하는 엘리엇과 60대 그 부동산 아주머니 그 미영 엄마와의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10월 달에 상투 쳤다고 나왔죠.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저도 그랬지만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라니까. 그것도 그냥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계약서가 그렇다고. 지금까지 빠지고 있다니까. 근데 부동산원은 1월까지 오른 다음에 빠졌대요. 그 다음에 KB는 아직도 오른대. 지금 5개월이나 늦었어요. 5개월 동안 오른대. 얘는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부동산을 지금 팔려고 딱 가보세요. 지금 나누면은 KB 기준으로는요, 사상 최고치에 팔 수 있죠. 왜? KB는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지금 9년 동안. 지금 팔면 최고가에 파는 거야. 그래갖고 가격을 딱 내놔봐요. 최근 실거래가 딱 본 다음에 사장님 저 최고가 얼마니까 거기서 한 500 정도 올려서 좀 물건 좀 내놓으실래요? 요즘 사람들 좀 집보러 좀 오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올려준다는데 저는 이때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거 미친놈이 아니나. 젊은 놈이 너 미쳤냐? 빠진 지가 벌써 3개월, 4개월. 작년에 10월 달에 상투 쳤어, 이년아. 아이고, 이놈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거 19금인데. 잠깐만요. 죄송한데, 잘못해서 끝까지 왔네? 잠깐만요. 짠.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네, 여기까지. 자, 다주택자들이요, 이렇게 사다가 2020년 7.10 대책 이후로요, 올라가는 틈을 차가지고 물량을 계속 줄였어요. 요 물량을 누가 받았냐면요, 20, 30대가 LTI, 론투인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폭증시키면서, 왜? 저금리니까. 2019년 7월 달인가에 금리를 딱 낮춰줬죠. 이주열 그 말년병장, 이병장 벌써 제대했구나. 이제 애인과 같이 이제 1월 여행을 가고 있겠네. 원래 제대하면은 그 고무신 거꾸로 신은 애인 잡아다가 이제 그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러잖아요. 전 그랬어. 야, 그러니까 20, 30대는 지금 작년이든 연말이든 올해 초든 막 사갖고 좋아해. 근데 문제는 얼마였냐면 1억, 2013년에 1억 정도 됐던, 예를 들어 제가 샘플을 한 게 그 도봉구 창동주공 17단지죠. 2013년에 1억이었던 거 우리가 실거래가를 확인했죠. 그게 6억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1억이 6억이 됐는데 그걸 샀다니까. 5배 먹었잖아요. 5배. 그럼 우리 나중에 자기도 한 8년 있다가 30억에 팔으려고. 왜? 이 전 집주인이 1억에 사갖고 나한테 6억에 팔았거든? 5배 먹었대. 그럼 나도 5, 6에 30억에 팔면 되잖아. 총각 진짜 미쳤구나. 아유. 보세요. 여기 40, 50대 매매 비중이 50%가 넘었다가 이게 4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합쳐서 100%니까 30%밖에 안 됐던 20, 30대가 44%까지 늘었다니까. 그러니까 40, 50대 거를 20, 30대가 사준 거야. 몇 년 전에 산 거를? 2012년, 13년에 산 거를. 왜? 평균 보유기간이 7.8년이래요. 서울 아파트가. 전국 주택 기준으로는 11.3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딱 8년 만에 판다는 얘기는 정확히 2012년, 13년 바닥에 산 거죠. 8년 있다 파는 거죠. 8년, 9년 있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갖고
그 강남이 30억인데 나는 5억 6억에 샀으니까 엄청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1억씩 떨어졌다니까. 봤죠? 아까 성북구 1억 떨어지고 관악구 1억 떨어진 거. 그렇게 물건이 나와 있다니까. 지금 작년 말에 산 사람들, 젊은이들 사고 나서 지금 5천에서 1억이 떨어져 있다고. 실거래가도 그렇고 호가는 더 떨어져 있고. 근데 나중에 하락할 때는요, 팔래야 팔 수 없어.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작년 말에 샀으면 2년 동안은 못 팔잖아. 그쵸? 최소 2년 3년 있다가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는 연끌을 해가지고 20년짜리 30년짜리 받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살이 30년 동안 갚으면 50살 돼서 정년 퇴직을 좀 앞두고 그 이자 다 갚는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아파트 값이 올라 있을까? 그 1억짜리가 6억이 됐는데 그 6억짜리가 30억 돼 있을까? 웃기고 있네. 이 총각 미쳤어 진짜. 이런 상황 좀 그만해줘라. 자, 제가 1960년부터 이런 데이터를 누적시킨 사람 없어요. 입주 물량과 미분양 물량과 임대 말소 물량. 특히 임대 말소 물량은 돼지 물량이 아니라 말소 물량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자,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이게 낫겠다. 일단 입주 물량에서 보면은요.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을 때가 88년도 올림픽 할 때예요. 여기 이게 그 목동 아파트가 다 이때 입주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이런데 그다음에 그 경기도 광명시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도봉구 이런 데가 다 88년 전후래니까. 그래갖고 입주 물량이 폭발했는데 아파트가 올랐어.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으면 아파트가 꺾인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럼 88년에 입주 물량이 지금까지도 안 깨지는 사상 최고치인데 왜 아파트가 폭등했냐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없으면 아파트 값이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더 오른대요. 근데 상투 쳤는데 91년도에 뿐만 아니라 2006년도 7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바닥인데 상투 쳤는데. 그리고 지금도 입주 물량이 바닥이죠.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상투 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세 번의 경우를 보면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상투를 친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 저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입주 물량이 없으면 살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올라갔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왜냐면 투기 세력들은, 선수들은요,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내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고 입주 물량이 없을 때 그러면 내 아파트 100채 중에 30채 팔아야 되는데 희소성이 있죠. 시장에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걸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상투를 만든다니까. 역사가 그렇잖아. 세 번의 상투가 있는데 91년 5월 달에도 그렇고. 진짜. 그리고 입주 물량이 폭발하면은 아파트가 빠진다고? 일단 88년은 안 빠졌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2019년 20년도에 입주 물량이 최근 들어서 가장 폭발했어요. 이게 10년 만에 최대 물량이야. 고덕 2만 세대, 헬리오 거의 만 세대하고 수두룩 한 4, 5만 세대가 입주했다고. 동시에 거의. 그래갖고 그 역전세도 났었어요. 송파구나 이 강동구 쪽까지는. 근데 잠깐 한 두어 달, 몇 달 빠진 다음에 지금까지 폭등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헬리오 엘리트레파 있죠. 걔네들 입주할 때 아파트가 폭락한 거 맞아요. 근데 그때는요, 리번 사태가 터졌을 때야. 서프라임 사태 때라고. 이 입주 물량 없어서도 빠졌다고. 전 세계가 빠질 때니까 이때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보세요. 상투 칠 때요, 입주 물량이 미분양이 바닥이야. 바닥. 0이 아니고 그 전에 바닥이라고. 그 다음에 얘가 빠지니까 미분양이 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미분양이 없으니까, 제로니까 아파트 값은 빠질 일이 없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야. 왜? 과거에 상투 칠 때 보니까 미분양이 바닥일 때야. 그리고 미분양은 언제 느냐면요, 아파트가 빠지고 나면은 미분양이 늘어요. 왜? 아파트 값이 빠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거든. 3개월 전에 청약을 갔건 위영이 엄마 벌써 마이너스 피 붙었대. 벌써 5천만 원 하락했대. 막 이런 얘기가 들면은 미계약인데 늦는다고.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 서울 아파트도 미계약이 좀 늘고 있죠. 아직 미분양까지는 아니야. 나중에 이게 미분양까지 난다고. 입주 미분양까지, 중고 미분양까지 난다니까. 악성 미분양이. 그 다음에 지금 미분양이 제로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상투치기 딱 좋죠? 입주 물량도 없고 미분양도 없고. 그러니까 상투치기 딱 좋네. 벌써 작년 10월 달에 상투 쳤다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올려준다고? 웃기고 있네. 말끼고 있네. 대세는 대통령이고 뭐고. 그러면은 이때 서프라임 때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여기 있네. 이명박 대통령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 제가요 이명박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좋아해요.
이래야지 보수 우파의 그 구독자를 늘릴 수가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출신이야. 근데 5년 내내 폭락했다니까? 이해 가요? 근데 이때 누가 세트였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가 폭등시켜줄 거래. 지금 다주택 투기 세력도 신났어. 부동산 카페 가보면. 또 유튜브도 보면 난리 났어. 지금 아니면 또 난리 난다고 또 막 분위기 잡고 있는데 대세는 못 바꾼다니까? 왜? 지금도 오세훈, 윤석열 세트거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만 되면 서울 아파트가 폭락했다니까? 아, 이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락했다니까, 이거. 신기하죠? 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7월 달에 서울시장 당선이 됐어요. 근데 4달 후에 상투 쳤어요. 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보궐선거로 4월 달에 당선이 됐어. 근데 6개월 후인 10월 달에 상투를 쳤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상투 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둘이 세트, 서울시장과 대통령 세트가 폭락을 했어. 폭락을 시킨 건 아니야. 그냥 시국이 폭락했어. 이것도 이 세트라니까 지금. 이거 연구해볼 만한 논문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한번 논문을 쓰려고. 자, 넘어갈게요, 이거. 이것도 넘어갈게요, 좀. 하여튼, 지금 사건이 하여튼, 상당히 똑같은 거. 91년 상투랑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투가요, 2006년 버블세븐 상투 치고 6년 빠졌을 때랑 91년 노태우 상투이고 8년 빠졌을 때랑 상당히 비슷해요. 기술적 지표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뉴스나 이런 거 봐도 너무너무 똑같아. 자, 요까지만, 이거는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정리합니다. 지금 거래해도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된다. 즉, 오늘 계약을 해도 어차피 5월 1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면 그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니까 지금 빨리빨리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팔려는 물건들이 막 나온대잖아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건 YTN과 KBS 기사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거래에도 밑에 보세요. 지금 거래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늘어나는 매물. 그러면서 중요한 거 이거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북구 매도 물건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관악구 1억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근데 강남에 몇 군데 거 빼놓고서 뭐 매물이 걷어들이고 뭐 매수자가 뭐 전화가 폭발하고 뭐 그다음에 16억이 오르고 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뭐 15억이 올랐다고?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3년 만에 거래된 거야. 3년 만에. 아니 3년 동안 그 정도는 다 올랐어. 그거 하나 가지고 대통령 됐으니까 매수한다? 어쩌면 그건 제가 볼 때 자전일 수도 있어. 그 자전거래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양수리에 가니까 다들 보이는 두 바퀴가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저 바퀴 2개 달린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저거 자전거래. 오토바이가 아니래. 여기까지 쇼크는 마치고 저는 뉴스를 또 방송을 또 할 게 많아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전거 타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양수리 그 해장국 가서 다음에 그 코스 한번 꼭 가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